안녕하세요. 이번 CLIP 논문 발표를 맡은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CLIP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학습해서 별도의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새로운 이미지 분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발표는 크게 인트로덕션, 아키텍처,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한 개 그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이미지 분류 모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학습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분류 모델은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고정된 라벨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CNN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자동차와 같은 이런 미리 정의된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인데요. 이미지넷의 경우 이미지마다 사람이 직접 정답 클래스를 지정을 해놓았고 모델은 이 정답을 맞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높은 성능을 보여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려면 그 개념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강아지와 고양이만 분류하던 모델에 새롭게 기린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싶다면 기린 이미지를 모으고 다시 사람이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어노테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미리 정의한 클래스에 제한됩니다. 결국 기존 방식은 특정 데이터셋과 특정 태스크에 강하게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LIP 연구진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미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존재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 옆에 도그 플레잉 인 더 파크라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피자 사진에는 슬라이스 오브 피자, 자동차 사진에는 레드 스포츠카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라벨과 자연어가 제공하는 정보량의 차이입니다. 기존 라벨이 단순히 더그, 즉 개라는 하나의 단어만 제공을 했다면 자연어는 스몰 브라운 더 러닝 스로 더 그래스처럼 이게 작은 강아지인지 뭐 갈색인지 아니면은 달리고 있는지 등 이런 훨씬 다양한 정보를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LIP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정된 라벨 대신에 이미지와 함께 존재하는 이러한 자연어 자체를 학습 신호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CLIP는 이제 스펠링을 보시는 것처럼 컨스트럭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데요. CLIP에는 크게 두 가지 인코더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미지 인코더, 인데요.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지 인코더가 이미지를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인 이미지 임베딩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인코더인데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텍스트 임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임베딩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데요. 핵심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실제로 대응되는 페어라면 임베딩이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고 서로 관련 없는 페어라면 임베딩이 멀어지도록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과 이제 포토 오브 더그라는 문장은 가까워져야 되겠죠. 근데 강아지 사진에 레드 스포츠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임베딩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의미 공간에 배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CLIP의 기본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이 그림이 CLIP 논문의 핵심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컨트래스티브 프리트레이닝. 요거는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이미지와 여러 텍스트를 각각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을 만들고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 조합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부분인 텍스트를 이용해서 클래시퍼를 생성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자연어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텍스트 인코더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인, 카, 더그, 버드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단순히 단어만 넣는 것이 아니라
포토 오버 플랜, 포토 오버 카 이런 식으로 자연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각각 테스트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이 이제 제로샷 프리딕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 인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만들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텍스트 임베딩과 유서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텍스트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최종 정답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이제 포토 오브 덕이라는 그런 문장의 유사도가 가장 높다면 덕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CLIP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리니어 클래시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이제 클래시퍼의 즉 분류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 개념을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레시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응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증가를 시키고 만약에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레드카라고 하면 시밀러리티를 감소를 시켜야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표대로 포토 오버 덕을 하면 시밀러리티를 증가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모델은 이제 같은 의미일 때는 가까운 인베딩을 학습을 시키고 다른 의미일 때는 먼 인베딩을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 아니라 왜 컨트레시브 러닝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CLRP가 왜 이미지 캡셔닝을 사용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초기 연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직접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을 넣으면 브라운 더 러닝 스로우 더 그래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신 예시지만 이런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 캡셔닝인데 이러한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의 정답 문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강아지 사진을 보고도 dog running 아니면 brown dog playing outside, small animal on the grass처럼 모두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즉 모델 입장에서는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생성해야 하므로 학습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CLIP는 이 문제를 훨씬 단순하게 바꾸는데 문장을 그럼 직접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가 서로 실제로 대응되는 페어인지 이것만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CLIP에서 학습 데이터로는 이제 WIT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50만 개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수집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4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이미지넷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분명한데 이미지넷은 더그, 캣, 카처럼 사람이 정의한 제한된 클래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WIT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연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개념과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코더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CLIP는 두 가지 인코더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가 있죠.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이제 본 논문에서는 레슨액과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즉 VIT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정 이미지 모델 하나의 종속된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기반 BP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는 처음에는 차원이나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니얼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 벡터와 텍스트 벡터를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크기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벡터를 노멀라이즈하고 유사도를 계산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CLIP의 학습 과정인데요. 이제 CLIP는 배치 단위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배치에 n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n 곱하기 n개니까 가능한 조합은 총 n의 제곱이 되겠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 1과 텍스트 1, 즉 이 대각선에 존재하는 것들은 실제 쌍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시밀러리티의 값이 이렇게 높게 학습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각선이 아닌 비대각선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1과 텍스트 2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페어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밀러리티의 값을 감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비슷한 방향을 가질수록 값이 시밀러리티,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두 벡터가 비슷한 방향을 가질수록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페어라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이 낮겠죠. 이제 CLIP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로샷 러닝입니다. 제로샷이라고 하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으로 이미지넷을 분류를 하려면 이미지넷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CLIP는 그렇지 않는데요. 뭐 더그나 캣, 카와 같은 클래스 이름만 있으면 이를 포터 오버 캣과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인코더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 이미지와 각각의 텍스트 임베딩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비슷한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즉, 새로운 태스크마다 분류기를 다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자체를 모델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텍스트로 넣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인코드에 단순히 더그라는 단어만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 이제 문맥 정보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포토 오버 더와 같은 이런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미지 설명 형태의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도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하면 제로샷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약 5%가량의 성능이 상승한 것을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 제목이 잘못됐는데 제로샷 러닝의 범용성입니다. 이건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는 클래스마다 제공되는 학습 데이터 수가 증가를 할 때 여러 모델의 평균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X축은 클래스당 라벨 데이터 수이고 Y축은 여러 데이터셋에서의 평균 분류 성능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왼쪽에 이제 보라색 별표인데요. 이것이 제로샷 CLIP입니다. 즉 클래스가 보시면 연계죠. 이렇게 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에버리지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CLIP가 새로운 데이터셋의 라벨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어만으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보라색 선은 CLIP의 리프레테이션 위에 리니어 클래시퍼를 학습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데이터가 조금씩 이렇게 어,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성능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기존에 이런 아래 VITM 또는 뭐 레슨너 50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CLIP가 제로샷 성능뿐만 아니라 학습된 피처 자체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CLIP의 정말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리니어 프로브입니다.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먼저 고정을 하고 상단에 간단한 선형 분류기만 추가를 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모델이 이런 외부의 별도 학습 없이도 시각적 특징을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 확인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전 학습이 끝나고 CLIP의 인코더 가중치를 모두 이제 고정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CLIP는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 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과 같은 아주 단순한 선형 분류기만 하나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단순한 분류기만 붙였는데도 높은 성능이 나온다면
CLIP 인코더가 이미 이미지를 분류하기 좋은 피처로 변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이유도 중요한데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 전체의 그 가중치가 다시 바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CLIP의 원래 리프레젠테이션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다시 학습했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평가를 할 때는 모델은 고정을 하고 이제 리니어 클래스 포맷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니어 프로브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프에서 빨간색 계열이 CLIP 모델입니다. 빨간색 모델이. CLIP VIT와 CLIP 레슨넷 모두 기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동일한 연상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높은 평균 정확도를 기록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12개의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건데요. 오른쪽은 27개의 데이터셋으로 확장한 결과입니다. 이제 평가 데이터셋이 12개에서 27개로 갈수록 다른 모델은 성능이 낮아지는 것에 비해 이제 CLIP 모델은 계속 성능이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CLIP가 특정 데이터셋 하나에만 맞춰진 피처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시각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CLIP의 강건성, 즉 로버스틴 리스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미지 넷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실제로 다른 데이터 분포에서도 잘 동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X축은 이미지 넷에서의 그런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이미지 넷과 분포가 다른 여러 데이터셋에서의 평균 정확도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X축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Y축 성능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죠. 왜냐면 둘 다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Y는 X선에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넷 학습 모델들을 보면 이미지넷 성능은 높아져도 외부 데이터셋에선 그렇게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데이터셋에 너무 최적화될수록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하지만 CLIP는 이렇게 이 별표를 쳐놨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평가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높은 외부 분포를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높은 성능을 유지를 합니다. 제로샷과 다른 이제 퓨샷으로 특정 데이터에 맞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인 디스트리뷰션 성능은 좋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그 강건한 특징은 줄어드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CLIP의 강점 중 하나는 이제 단순히 한 데이터셋에서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환경과 다른 데이터에서도 비교적 잘 일반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CLIP는 인터넷에서 약 4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혹시 평가 데이터셋 이미지가 이미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연구진은 데이터 오버랩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평가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WIT 학습 데이터 사이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검출을 합니다. 그다음 중복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오버랩 셋으로 분리를 하고 중복이 없는 데이터는 클린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셋에서의 성능과 아까 중복이 없는 클린 데이터 셋에서의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복 데이터는 약 평균 3.2% 정도로 낮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했을 때 성능 변화도 대부분 매우 작았습니다. 따라서 CLIP의 성능이 단순히 평가 데이터를 미리 보고 외운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보시면 범용적인 그런 특징도 계속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CLIP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 그레이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CLIP는 강아지와 자동차처럼 큰 의미적 차이가 있는 객체를 구분하는 데는 강하지만
같은 자동차 안에서 세부 모델을 구분을 하거나 비슷한 꽃의 종이나 비슷한 항공기 종류처럼 아주 세밀한 시각적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인데요. CLIP가 인터넷 이미지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도 이제 엠니스트처럼 일반적인 그런 인터넷 사진과 형태가 크게 다른 이미지에서는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데이터 바이어스인데요. CLIP는 인터넷에서 수집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데이터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향이나 고정관념, 잘못된 표현까지 학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웹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능력에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 품질과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슈퍼바이저인데요. 자연어 그런 지도 학습이죠. 고정된 라벨 대신에 자연어를 학습 신호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레시브 러닝 제가 계속 설명드린 이미지와 텍스트를 공통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대응되는 페어는 가깝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페어는 이제 멀어지게 만들어서 공통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럴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인데요. 약 4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쌍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런 규모의 학습이 굉장히 높은 계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로샷 트랜스퍼인데요. 새로운 데이터셋의 라벨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을 자연어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분류 문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 방식 덕분에 CLIP는 다양한 그 비전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트랜스퍼 성능과 비교적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CLIP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단순히 새로운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분류를 고정된 라벨 예측 문제에서 이미지와 자연의 의미를 연결하는 문제로 바꿨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많은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의미가 큰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CLIP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